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저도 드디어 최근에 뿌려지고 있는 테슬라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2022.16.1.2 버전인데 이게 이번 주 초부터 좀 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빠른 분들은 저번 주에 받으신 분들 계시고 저는 이거를 빨리 좀 받고 싶었는데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댓글에도 문의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당겨보면은 업데이트 확인 중이 뜨면서 이렇게 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기존 차량 소프트웨어가 최신입니다 라는 게 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당겨도 당길 당시에 시간이 뜨는 게 아니라 한참 전인 저는 5월 17일인가 27일인가 그때가 뜨더라고요. 그때 기준으로 차량 소프트웨어가 최신이다. 당연하지. 그게 저번 달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지. 나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차량 소프트웨어가 최신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게 비슷한 오류들이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제를 기점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소프트웨어 릴리즈 노트를 보면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누르면은 잠깐 기다리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운전자 프로필과 내비게이션 에너지 예측 이런 게 추가됐다고 이런 걸 통해 알 수가 있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거 이거 두 가지, 딸랑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밖에 잠수함 패치들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OTA를 통해서 오토파일럿 성능이 향상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변경된다든지 회생제동 강도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 뭐 이것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업데이트 됐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약간 좀 아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나와 있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운전자 프로필 메뉴는 이거 눌러보면 이런 내용이 뜨죠. 사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운전자 프로필 이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지 엔트리니까 뭐 바꿔봐야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 프로필에 따라서 내가 세팅한 이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이라든지 시트 포지션 같은 것들 운전석 기준으로 이런 게 자동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 프로필의 계정에 연동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스포티파이 내 이름 A라는 사람이 A라는 계정으로 스포티파이를 로그인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B로 바꿔요. 운전자를 이렇게 B로 이렇게 쫙 바꾸면 움직이거든요. 잠깐 바꿔볼까? 소리 들리시죠? 네. 이제 이지엔트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 프로필도 바뀌게 되면서 스포티파이 로그인, 예를 들어 나는 이 B라는 계정으로 했을 때 스포티파이가 B로 로그인 되어 있었다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거는 혼자 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막 유의미한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같은 차를 여러 명이서 타는 경우에는 좀 좋은 내용이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비게이션 에너지 예측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예측할 때 풍향, 역풍, 습도, 외기 온도를 통합해서 에너지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5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의 주행 가는 거리는 이거 보시면 진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는 거 진짜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자꾸 막 남은 잔연거리 여기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구독자 많은 분들도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마다 조건이 달라요. 제 차는 만충했을 때 458이 뜨는데 그 만충한 만큼 가려면은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2W/km으로 달리게 되면은 여기 뜨는 거랑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리프레시 차량은 다르고요, 모델 Y도 다르고, 그리고 모델 S, 모델 X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에너지 탭이 있거든요. 에너지 탭 가가지고 경로 주행 예측하면 됩니다. 내비 찍으면은 여기서 몇 프로, 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몇 프로입니다. 그런 게 나와요. 뭐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어디를 찍을까? 슈퍼차저 부여,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여기를 찍으면은 경로 탐색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똑같은 메뉴로 가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가 도착했을 때 한 21%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안 보시고, 그리고 전비를 볼 때는 이거
네가 최근에 10km 주행했을 때 전비, 25km 주행했을 때 전비, 50km 주행했을 때 전비, 이거 가지고 이게 더 정확하니까 이거를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말을 안 듣지.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만 말씀드릴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 안 찍죠. 그 밖에 제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될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컴퓨터로 넘어와 가지고 일단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테슬라 비전이라고 써있죠. 테슬라 비전이라는 뜻은 지금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지금 2022년 2분기에 출고가 되고 있는 모델 3, 모델 Y 차량들 기준입니다. 테슬라 비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토파일럿 맥시멈 스피드가 이게 킬로로 따지면 1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85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가 140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비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엔 더 낮았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자유주행을 하면서 이제 획득한 데이터도 쌓이고 이 정도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이런 패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 온리 오토파일럿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뭐 좋아진 거죠. 이게 기능이라기보다 좀 스펙이 좀 더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할 때 뭔가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EAP를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NOA를 많이 쓰시겠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게 뭐 차선 변경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직접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승인을 알림이 오게 하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거를 저는 선호해요. 마냥 이거를 맡기기에는 현재 NOA가 약간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FSD 베타에 들어가는 이 테슬라의 자유주행 시스템과 NOA는 아예 그냥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스택이라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사람들이 막 싱글스택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NOA에서나 FSD 베타에서거나 아니면은 PP 주차, 자동 주차할 때도 똑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구동이 되는 거, 그거를 싱글스택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알아두셔야 될 게 전부 다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차선 빠져나가는 거 잘 알아놨습니까? NOA를 쓰면은 얘가 알아서 깜빡이를 넣고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법적으로 뭔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런 게 불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선 변경 외에도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기존에는 알아서 빠져나갔다면 이제는 유럽에서는 승인 메뉴 버튼이 뜬다. 차선 변경 할까 말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NOA 성능이 약간 좀 너프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프로필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회생제동, 이거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특히 추워질 때, 그리고 배터리가 100% 가까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립니다. 왜 제한이 걸리냐? 아니, 이 차가 100% 충전한 상태에서 회생제동으로 막 이렇게 더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터리 헬스에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95%를 좀 넘어서부터는 거의 회생제동이 기존의 충전량 90% 정도 이하로 쓸 때 그 회생제동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이질감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더 알먹힌다는 거죠. 타력주행 가깝게 그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워낙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정도 악셀을 떼면은 이 정도에서 멈췄는데 충전이 좀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더 멀리 멈추어서 브레이크를 강제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일관된 경험을 줘야죠. 이게 충전량뿐만 아니라 날씨, 겨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 최대치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알아서 작동해가지고 이 회생제동 경험, 이 정차할 때 경험을 동일시해준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못 쓰면은 물리적 브레이크가 개입을 해가지고 항상 정지할 때 날씨가 춥건 배터리가 많이 차있건 상관없이 동일한 경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패치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only for specific hardware라고 써있죠. 특정한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업데이트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리프레시도 아니고 리리프레시도 아니고 라이젠 차량도 아니고 구형도 아니고, 그럼 어떤 차량이 업데이트 된 거냐?
이거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해요. 정말 극히 제한적인 분들에게만 이런 패치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받으신 분들 인플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운 좋은 소수의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극소수에 뿌려졌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게 정말 이제 브로드하게 뿌려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업데이트가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특수한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지금도 물리적인 브레이크 잘 작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토파일럿으로 가다가 차가 급정거를 해요. 근데 그때는 회생제동만으로 감속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앞으로 쭉 가면서 감속이 되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회생제동으로 쓰면은 안 되잖아요. 앞에를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물리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오토파일럿일 때도. 근데 그때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알아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제가 발을 안 대고 있어도. 그 말인즉슨 이미 이 물리 브레이크는 판단에 의해서 눌리고 안 눌리고 그런 게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뭐 특별한 하드웨어가 없어서 누구는 패치가 되네, 누구는 패치가 안 되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극히 제한적인 분들에게만 풀려서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것 같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예측량 말씀드렸고, 마이크 얘기는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 안 된 내용이고, 그리고 뭔가 비주얼이 FSD 베타처럼 좀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차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FSD 베타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막 화면에 이 도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같은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보시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처럼 안 떴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버스를 인식해가지고 버스가 뜨고요. 동그란 차, 각진 차, 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야,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자전거도 되게 좀 디테일해졌고, 그래서 뭔가 이런 보는 맛들이 좀 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오토파일럿 쓰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적어도 이제 테슬라는 우리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야 봐라, 우리가 버스도 인식하고 둥근 차도 인식하고 각진 차도 인식하고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향후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FSD 베타가 구현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되게 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이미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느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멀리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이 화면에서도 원래 같으면 저기에 멀리 있는 차가 이 아이뷰에 안 떴어야 되는 건데 엄청 멀리 있어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차 카메라가 좀 보는 반경이 굉장히 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16 버전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그런 것 같은 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더 멀리 보는 느낌? 그래서 비전 온리 오토파일럿 장착하신 분들이 이 뭔가 250m까지 보고, 레이더는 초반에 190m인가 그렇게까지밖에 못 본다고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레이더를 장착한 차량들도 일부 비전처럼 좀 멀리 볼 수 있게, 어차피 하드웨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굴린 것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수함 패치인데 진짜 많이 좋아진 거. 저번에도 좋아졌는데 이번에 더 좋아졌어. 어떤 게 좋았냐? 바로 이 전체적인 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운영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거 운영하는데 되게 좀 좋아졌다는 거죠. 원래도 좀 빨랐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른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더 빨라진 느낌이고, 좀 체감이 되는 것들이 일단 지도. 와, 지도렉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원래 절대 이런 속도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톰 쓰신 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버벅이는 게 아니라 얘가 처리하는 것 때문에 느렸던 거. 이게 바로 아톰의 한계니 어쩌니 그랬는데, 와, 최저가를 얼마나 막, 그러니까 좌우로 막 지금 이 별 막 그 스카이 치리가 올까 여기? 와, 이렇게 막, 와, 아니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지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물론 이게 라이젠에 비할 때는 아닌데 기존에 아톰 쓰시는 분은 이거 진짜 많이 좋아졌다. 어떤 분은 이게 업데이트하고 나서 뭐 캐시 같은 게 비워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빨라졌다. 네, 물론 틀린 말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이젠 펌프가 다소 좀 죽었습니다. 안 그래도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라이젠에는 그래픽카드가 빠져있다. 모델 S, X에 들어가는 그래픽카드가 빠져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그러면 이거만 빨라졌을까? 아니죠. 네, 유튜브 한번 켜볼게요. 이건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아, 지문 진짜 더럽게 보인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와, 아니, 잠깐만. 실화냐,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속도가 나오지? 와, 이 미끄러진 거 보세요,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빨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라이젠이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론 훨씬 빠른데, 아톰 저번에도 빨라진 건데, 이번에 더 빨라졌어. 와, 이 정도면 진짜 써도 되겠는데? 야, 원래 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만 그러냐? 아니죠. 넷플릭스도 빨라졌어요. 넷플릭스. 그 옛날 아톰이랑 라이젠 비교하는 그 영상 보시면은 벌써 됐어? 와, 그냥 좀 놀랍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좀 매끈한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껴지나? 네, 물론 이거는 약간 느릴 것 같아, 이렇게 돌리는 거. 오? 아닌가? 옆으로 돌리는 건 약간 좀 그런 게 아닌데? 물론 이거가 빨라졌다고 해가지고 아이패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와, 계속 이렇게 빨라지는 거. 제가 차를 처음 받은 게 2020년 6월인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미 환골 탈퇴한 거였는데 이번에 더 빨라졌다. 그래가지고 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지? 게다가 제가 또 놀란 게 이거 브라우저 이렇게 빨라? stt.k 아주 좀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공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웨이브나 왓챠 이런 거, 티빙, 쿠팡플레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절대 홍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내 돈 내산, 제 돈 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저 웨이브를 많이 보거든요? 웨이브를 보는 방법. 여기 가가지고 유튜브에 이 전체 화면 창을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건데, 와, 웨이브도 빨라졌다. 게다가 웨이브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 인터페이스가 풀 화면은 안 나왔어요. 한 이 정도만 확대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검색을 못 눌렀는데 대박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 앞에 화면 상단에 그러니까 stt.kr과 같은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OTT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단점이 뭐였냐, 위에 이게 항상 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없죠. 없어져요. 와,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를 뭐 테슬라가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최적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라졌다. 제가 라이젠 폼이 이제 좀 죽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도 없으니까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 야, 아톰이 생각보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톰 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옛날 2010년대 초반에 그 넷북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들어가는 아톰이 아니죠. 그때에 비하면은 이 아톰도 환골 탈퇴를 한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버벅였던 것들은 이 아톰 프로세서의 문제라기보다는 SSD가 아니라 eMMC를 써가지고 좀 그런 게 있다라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아신 분들이 그렇게 의견 주셨었는데, 이렇게 최저가를 하는 거 보면은 프로세서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빨라졌는데? 저도 지도가 이렇게 빨라졌을 줄은 저도 방금 알아가지고 약간 좀 흥분했는데 아무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OTA를 통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차를 산 지 지금 만으로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지원해준다. 제 차만 그러냐? 재작년에 찬 사들도 다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없었던 오류 생기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였는데, 트렁크라든지 중간에 다치다 멈춘다는 문제, 그리고 센트리 모드가 가끔 좀 불능이 돼가지고 USB를 강제로 포맷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다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써봐야 알겠지만 많이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그건 오토 트렁크 관련 내용은 여기 아래 있거든요, 사실. 파워 트렁크.
그리고 하나 있네. 히트 펌프와 이제 저전압 배터리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제 차 한번 볼까요? 실내 히터 저항식 저전압 배터리 납산 인덕션 인테락통 갑자기 좀 슬퍼지네. 파워 트렁크 개선된 내용들도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OTA를 통해서 차가 진짜 좋아졌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좋아진 거라서 참 일단 기분이 좋고 오토파일럿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더 부드러워졌고 차감거리 막 2, 3단 해놔도 기존보다 좀 더 가깝게 붙는다는 느낌? 이거는 제 느낌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좀 들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OTA를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른 차들도 OTA가 되지만 거의 멀티미디어 정말 예고된 업데이트를 그냥 해주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급의 OTA를 해주는 회사는 아직까지 그냥 없다. 그래서 테슬라 이런 게 분명히 장점이니까 테슬라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또 좀 그런 게 있지만 좀 이런 거 보면은 또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요새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비싼 걸까? 아니면은 기존까지 싸게 판 거였을까? 그냥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 2022.16.2.2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테슬라 그 외에 전기차 소식 들어오면은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